연두빛의 여린 잎들이 어느새 초록으로 거의 단장을 마친 느낌. 4월의 마지막 주, 오랜만에 다정한 책방 인사드립니다. 저는 감기 몸살로 고생을 좀 했고요. 여러 바쁜 일정으로 이제야 찾아뵙네요. 반성합니다. 저도 사람에 대한 관심이 꽤 많은 편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인 박기옥님은 그야말로 인간에 대한 애정과 호기심이 넘치는 분입니다. 몽스북에서 2022년에 펴낸 싸가지 없는 점주로 나무리. 박기옥 작가님의 이력이 좀 독특합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10여 년간 학원에서 국어 논술을 가르치다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중문학 석사를 거쳐 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 3년 정도 중국 기업 조사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다 지금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박기옥 작가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이제는 작은 가게에서 단순한 일을 하며 산다. 인생 격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이 일이 좋다. 직업을 바꾼 것이 격변이 아니라 작은 일에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내게는 격변인 것이다. 싸가지 없는 점주로 나무리.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저와 함께 다정한 책방으로 들어가시죠. 음주에 남녀가 따로 있나? 저녁쯤 매일 막걸리를 사러 오는 멋쟁이 아줌마 손님이 있다. 나는 매일 막걸리 한 병씩 마셔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아줌마 손님은 그게 부끄러운 모양이다. 마치 다른 물건을 사려다가 막걸리를 발견한 것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하고 뭘 고르려다 할 수 없이 막걸리를 골랐다는 듯 연기를 하기도 한다. 매일 마시는 걸 남들이 아는 게 싫은 것 같은 아줌마에게 계산을 하면서 넌지시 아줌마의 음주를 지지한다는 표시를 했다. 이거 매일 마시니까 다이어트 되더라고요. 저도 집에 갈 때 매일 한 병씩 가져가요. 그런 다음 며칠 동안 당당하게 사가던 아줌마가 이제는 주종을 바꾸고 싶었던가 보다. 매실이 속 아플 때 좋다면서요? 속이 아파서 매실주를 가져가야겠네 하면서 매실주를 샀다. 오늘도 비슷한 시간에 온 아줌마는 묻지도 않는데 또 속이 안 좋다면서 전날 샀던 술을 집어든다. 이번에 나는 배앓이 자주 하는 아들을 매실주로 치료했다고 거짓말이라도 해야 하나? 누가 뭐라고 한다고 자꾸 변명을 하는지. 지금도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는 매일 막걸리를 들이켜는 저 아저씨는 당당하기만 하구먼.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다가 이 아줌마 손님 얘기를 해줬다. 얘기를 들은 한 남자친구가 이상하네 한다. 보통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사면 술이 약하다고 무시할까봐 자기는 꼭 2캔을 산다는 것이다. 보통 그런 게 정상이라나. 말하는 얼굴을 보니 진지하기에 그건 또 무슨 허세냐고 욕지거리를 해주고 말았다. 나는 술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평등한 교육을 받고 자랐다. 아버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좋아하셨고 그런 자리에는 술이 빠질 수가 없었다. 집에 술 손님들이 오는 경우에는 매번 부모님이 함께 술상에 마주 앉아 마셨다. 하지만 술이 약한 아버지는 손님이 자꾸 술을 권하면
금방 취기가 오른 듯했고 아버지의 상태를 눈치챈 엄마가 술잔을 슥 바꿔치기해서 마시곤 했다. 그랬는데도 마지막에 취하는 것은 아버지였다. 한 번은 내가 그걸 봤다면서 술이 약한 아버지를 놀렸더니 엄마가 술이 세서 아버지는 무척 자랑스럽다고 진지하게 말씀하셨다. 대학에 입학하자 아버지는 내게 밥을 사줄 때 꼭 술을 같이 사주셨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자신은 잘 못 마시는 소주를 넙죽넙죽 받아 마시는 나를 보며 청출어람이 따로 없다고 그 점에 있어서 딸 교육 하나는 잘 시켰다며 몹시 흐뭇해 하셨다. 술을 좋아하는 데에는 남녀의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고 행동으로 가르치신 우리 부모님이다. 적어도 우리 집에서는 그것이 술이든 다른 무엇이든 기호의 차이로 성별을 의식하는 편견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런 반듯한 집안에서 자란 내가 내 가게에서 술을 사면서 매번 변명을 하는 행위를 좋게 보겠는가? 기호식품 하나로 성별에 따른 편견을 드러내는 손님들을 위해 문 앞에 크게 써붙이고 싶다. 과도한 음주는 남녀를 불문하고 편의점 점주의 사랑을 받습니다. 손님은 딱 내 스타일. 편의점 계산대에 서 있으면 세상은 생각보다 밝고 맑고 아름답다는 걸 느낄 때가 있다. 그런 걸 깨닫게 해주는 손님들을 만나는 게 편의점 점주의 일상 즐거움 중 하나다. 가끔 혼자 와서 도시락을 사 먹고 가는 손님이 있다. 한눈에도 매우 소심한 성격이라는 게 보이는 손님이다. 어느 날 라면을 먹고 치우던 이 손님이 얼굴까지 빨개져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내게 바닥을 가리켰다. 라면 국물을 바닥에 쏟은 것이다.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혼자 치우면서 내내 미안해한다. 창피해서 그러나 싶어서 물걸레로 한번 닦아주고 나는 일부러 바쁜 듯 매대 뒤쪽 안 보이는 데로 가서 물건 정리하는 척을 했다. 다 치운 뒤에도 그냥 나가면 되는데 굳이 나를 찾다가 쭈뼛거리며 가버렸다. 너무 소심한 남자라 다음부터 안 오는 게 아닌가 했는데 다음날 또 와서 도시락을 먹고 간다. 몹시 더운 날 아동도서를 배달한다는 광고판이 붙어있는 소형 배달차를 주차장에 임시로 세워두고 온 이 남자. 더운지 땀을 잔뜩 흘리며 들어왔다. 얼음컵에 부어 먹는 커피를 골라서 신용카드를 내밀고 계산을 하려던 순간 택배 수거기사님이 물건을 가지러 들어왔다. 그 택배 수거기사님을 보자 이 손님 얼음컵을 뜯어서 봉지 커피를 붓는다. 계산이 끝나기 전에 물건을 뜯는 무례한 타입의 손님이 아니었기에 나는 조금 어리둥절해졌다. 택배기사님이 물건을 수거해서 나가자 남자가 커피를 들고 급히 뛰어나간다. 물건을 싣고 떠나려는 택배 아저씨에게 볼 일이 있는 모양인데 크게 부르면 될 것을 뭘 굳이 더운 날에 달려나가나 싶었다. 아마 소심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직접 달려간 것 같았다. 막힌 카드를 손에 든 채 유리문 너머로 지켜보니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아이스 커피를 기사님에게 건네주고 돌아온다. 택배 기사님이 가게에 들어올 때 인사를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분명 아는 사이는 아니다. 그래도 더운 날씨에 수고한다고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남자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마실 커피를 다시 골라 내놓는데 눈을 마주치면 선행을 들켜서 쑥스러워 할까봐 고개를 숙인 채 카드를 긁고 내줬다. 잘생긴 데다가 소심한 성격, 이런 손님들이 딱 내 스타일이다. 사랑이 꽃피는 편의점. 저녁 무렵에 편의점에 있다 보면 자주 드나드는 주민들 신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얼추 알게 되기도 한다. 각자 따로 드나들던 남녀가 어느 날부터 함께 와서 물건을 고르다 손을 잡고 나가는 것을 목격한다. 그들의 소비 패턴 변화를 지켜보면서 나는 두 남녀의 애정 깊이를 가늠해 본다. 썸 타는 시기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과한 소비를 한다. 안주가 별로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 맥주를 고르면서도 이거저거 막 산다. 사랑하니 다 사주고 싶은 것이다. 그러다 그들이 어느 날부터 알뜰하게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 아, 이제 저들이 안정적인 연애로 접어들었구나 생각한다. 연애하는 이들에게는 어딘데 꽃피는 장소가 아닐까마는 혼자 살던 남녀가 짝을 이루는 과정을 매일 온전히 지켜본 나는 우리 편의점을 사랑이 꽃피는 편의점이라 부른다. 따로따로 와서 할인이나 증정품 따위 신경 안 쓰고 사던 중년 남자와 여자가 최근 같이 와서 물건을 사기 시작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집어들던 술이나 안주는 이제 잘 고르지 않고 주로 아이스크림이나 목캔디 등을 산다. 아이스크림은 꼭 투뿔원 제품을 고르고 목캔디도 1,000원짜리 휴대용이 비싸다며 큰 통에 든 걸 산다. 심지어 계산할 때 서로서로 적립, 할인 적용 여부도 꼭 확인해 준다. 흥청망청하던 습관도 고쳐주는 사랑이라는 묘약. 아, 그래서 혼자보다는 짝이 있으면 좋다는 거구나. 을의 마음은 을이 안다. 자기 자본으로 시작한 자기 가게를 갖고 있으니 을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규모가 크든 작든 장사를 해보면 자영업자는 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갑질하는 손님을 응대해야 하는 고단한 하루하루가 그렇고 장사가 잘 안 된다고 다시 일반 월급쟁이로 돌아가기 쉽지 않은 데다가 문을 닫는 순간 겪어야 하는 뒷감당을 계산하며 마음 졸이게 되니 을 중에 을이 아닐까? 가게에 드나드는 힘든 처지의 사람들을 보면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끼게 된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이 안 좋을 때면 차라리 갑질하는 당당한 진상을 만나는 게 속은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밤 11시 동네 술꾼 손님이 커피를 뽑아서 낭만적으로 비를 구경하면서 야외 테이블에서 먹겠다는 걸 코로나19 방역 지침 때문에 밤 10시 이후에는 안 된다고 쫓아보냈다. 연달아 들어온 남자 손님이 급하게 도시락을 골라 잡더니 계산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느냐고 묻는데 역시 안 된다고 했다. 전자레인지에 데우면서 다른 곳에서 먹겠다는 아저씨는 우산 가격을 묻는다. 제일 싼 게 5,000원이라니까 안 산다. 우산 가격을 묻는 걸 보니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물었더니 대리 기사라는 것이다. 비가 내려서 건너편 흡연석에도 앉을 수 없는데 어디서
도시락을 먹을지 걱정이 됐지만 규정상 우리 가게에 앉게 할 수는 없다. 1층 로비에 들어가면 운동기구가 있는데 그 옆에 앉을 곳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알아서 찾아가 먹겠다며 젓가락을 챙긴다. 기사님 옷은 이미 빗방울이 여기저기 묻어 있는데 돌풍을 동반한 비는 이제 내리기 시작했고 5,000원 우산은 비싸서 그런지 묻기만 하고 안 샀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운데 아저씨가 묻는다. 손님들이 놓고 간 우산은 없느냐고. 백룸을 뒤져서 우산 하나를 찾아 건넸다. 고맙다며 뭘 더 사겠다면서 바나나 우유를 골라온다. 주머니를 뒤져서 100원짜리와 500원짜리를 섞어서 1,400원을 내더니 괜찮다는데도 굳이 마시라면서 준다. 받았다. 맘이 울적해져서 비 구경하며 아저씨가 놓고 간 달달한 바나나 우유를 마신다. 비 오는 풍경이 낭만적이지 않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평안한 상태가 되자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워진다. 동네에서 편하게 들릴 수 있는 전방 주인이 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어릴 때부터 생각해온 나의 꿈인 것도 같다. 싸가지 없는 점주로 나무리. 여러분께 이 책의 완독을 권하고 싶네요. 재미있습니다. 24시간 불 밝히고 있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 이 책을 접하고 나니까 왠지 달리 보입니다. 편의점 알바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오려나? 다정한 책방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